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수학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 이렇게 새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교과서 94쪽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프 관련해서 예전에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보니까 3학년 2학기 때 자료의 정리라는 그런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 이렇게 그림 그래프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했었는데요. 이 스마일표 동그라미 큰 거는 이제 10명을 의미하고요. 작은 거는 이제 1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는 이제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지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림 그래프라고 해요. 그리고 수요일은 보니까 큰 스티커가 2장, 그 다음에 작은 스티커가 2장. 한마디로 수요일날 방문한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 수는 22명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그림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 간단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명의 학생들이 이용했는지를 좀 쉽고 빠르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월요일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했네요. 이렇게 그림 그래프의 장점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와 비율 공부했었죠? 그래서 비율로 이렇게 했을 때 비를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면은 전체가 100칸 중에 한 칸 색칠돼 있다면은 그거는 100분의 1이고 이거를 백분율로 이제 1%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00칸 중에 85칸이 이렇게 색칠돼 있으면요. 그거를 우리 백분율로 또 85%라고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100분의 85는 백분율로 85%인데요. 우리가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00분의 1과 100분의 85는 이제 비율이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이렇게 백분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교과서 94쪽이고요. 그림을 보니까 권역별로 한마디로 어디 지역별로 이렇게 초등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네, 실기는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그림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우리나라 권역별로 한마디로 쉬운 말로 어디 뭐 도시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초등학생 수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 그래프에 나타낸 걸 보니까 큰 거는 이제 10만 명, 작은 거는 이제 1만 명인데 이게 사람 모양을 뜻하는 그런 스티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95쪽에서는 우리가 스티커를 가지고 일단 붙여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큰 그림은 10만 명, 작은 그림은 1만 명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아주 많은 학생들이 살고 있네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적은 권역은 각각 어디인가요? 여러분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네요. 그렇죠? 서울, 인천, 경기 이곳이 134만 명이나 초등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권역은요. 제주도래요. 그래서 제주 권역에 보니까 4만 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원 권역에 초등학생 수를 보니까 8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주 권역의 초등학생 수의 몇 배일까요? 네. 강원도는 8만 명, 제주도는 4만 명이니까 쫙 2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을 했고 자,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 보세요. 우리가 권역별로 초등학생 수가 좀 많이 차이 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은 초등학생 수는 이제 강원 권역의 약 4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충청 그쪽에 보니까 31만 명이 살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근데 강원도는 8만 명이기 때문에 약 4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눈에 딱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우리가 빠르게 그리고 알기 쉽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역에 초등학생이 많고 적은지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 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복잡한 표를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래프의 장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95쪽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교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그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여기 표를 보니까 학생 수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인천, 경기 보니까 학교 수가 2113개. 그렇죠? 강원도는 351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표는요.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교의 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와, 정말 수도권에는 2000개가 넘는 초등학교가 있네요. 근데 반면에 가장 적은 제주도를 보니까 113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수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배운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이렇게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바로 반올림입니다. 여러분, 반올림은 뭐냐면요. 5부터 5, 6, 7, 8, 9 이렇게 5부터는요. 올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보다 작은 4, 3, 2, 1, 0 이런 거는 그냥 버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 이상일 경우에만 올림을 해주는 게 바로 반올림이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반올림을 해보니까 서울은 10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거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2100이 되고요. 자, 대전, 세종, 충청은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9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광주, 전라는 반올림해서 1000. 강원도는 351, 한마디로 50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4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1600개. 제주도는 100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물 5번에 있는 걸 준비물을 가지고 한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큰 초등학교 그림은 이제 1000개를 의미하고요. 작은 초등학교 학교 그림은 100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이렇게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세요. 네, 어렵지 않았죠? 여기 광주 전라는 이게 큰 그림이잖아요. 1000개를 의미하고 제주도는 작은 스티커, 작은 그림 100개를 의미한다는 거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큰 그림은 1000개, 작은 그림은 100개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가장 많은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수도권 권역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적은 권역은 제주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래프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강원 권역의 초등학교 수가 제주 다음으로 적었고요. 강원 권역과 제주 권역의 초등학교 수를 다 더하면은 약 500개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5쪽의 위에는 이렇게 표가 있고요. 아래는 그림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자료를 표로 나타내면은 정확한 초등학교 그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표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프의 장점은요. 권역별로 많고 적음을 뭔가 한눈에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운 내용 그림 그래프의 장점 그리고 표의 또 장점 우리가 이것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1차시 이렇게 수업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를 배울 거예요. 네, 교과서 94쪽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를 배우겠습니다. 자, 1번
슬기는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뭐 강원도,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경상도인 대구, 부산, 울산, 경상, 그리고 전라도인 광주랑 전라, 그다음에 제주 이렇게까지 권역별로 우리나라 초등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그림이 쓰였는지 보니까 아이들을 나타내는 그 그림이 이렇게 쓰였어요. 지금 이거 큰 거는 각각 몇 명을 나타내나요? 보니까 큰 거는 이제 10만 명을 나타내고요. 작은 거는 이제 10,000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은 어디인가요? 네, 가장 많은 권역은요, 우리 여기 수도권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곳은 어딜까요? 자, 보니까 가장 적은 곳은 제주 권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적은 권역에 이렇게 형광펜을 색칠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강원 권역 초등학생 수는 여러분 강원도 보니까 8만 명이래요. 그쵸? 자, 8만. 그 다음에 제주 권역 보니까 4만 명이래요. 그쵸? 그러면은 강원 권역 초등학생 수는 제주 권역 초등학생 수의 2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배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이거는 한번 말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인천, 경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많은 곳은요, 대전, 세종, 충청 이렇게 세 번째로 많은 곳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광주와 전라, 다섯 번째는 강원,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곳은 제주 권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보세요. 우리가 한눈에 봐도 어느 권역별 초등학생 수가 많은지, 어느 권역이 많고, 어디가 두 번째로 많고, 어디가 가장 적은지를 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 그림 그래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2번,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교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여러분, 이제는 초등학교의 수를 100위짜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올림과 반올림, 버림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올림은요, 1부터 9라는 수 그 사이에 모든 수를 다 올릴 수 있는 것을 이제 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올림은요, 5 이상의 수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부터 5, 6, 7, 8, 9 이것만 올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부터 4까지는 반올림이 안 돼요. 그다음 버림은요, 그냥 가차없이 버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391이라는 선생님이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1위 자리에서 올림을 한번 해볼게요. 1위 자리에서 여기는 이제 1이니까 올림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한 자리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올림을 하면은 400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올림 한번 해볼게요. 391 여기 1위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요, 이거는 반올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반올림은 5 이상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올림을 하면은 그냥 390이 되는 것입니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버림은요, 그냥 여기 1위 자리에서 여기 1을 숫자 써진 거를 그냥 가차없이 버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버림을 하면은
390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또 다시 1위 자리에서 올림을 해볼게요. 올림 가능하죠? 그럼 이건 4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올림. 여러분, 반올림은 5 이상의 수를 올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5 이상이니까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400이 됩니다. 여러분, 버림은요, 여기에 어떤 수가 오든 그냥 가차없이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림을 하면은, 이렇게 390이 되는 것이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1의 자릿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되겠죠? 반올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러면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는 것입니다.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번 해볼게요. 반올림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림값이 2100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가능하죠? 그럼 8에서 더하기 1을 해주니까 900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1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400.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수 없으니까 1600.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또 할 수 없으니까 1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림한 값을 가지고 그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준비물 5번을 이렇게 뜯어서 한번 붙여줄게요. 자, 먼저 가장 적은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는 초등학교가 100개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의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고 붙여주면 되는 것이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제주도는 100개니까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 인천, 경기는 초등학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큰 거 1000짜리 2개를 먼저 붙여주고 작은 거 하나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붙이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이렇게 그림 그래프를 잘 붙여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준비물 5번에 있는 스티커를 잘 붙였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네, 그림 보니까 여기 큰 그림, 이제 학교 그림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 이제 초등학교 수가 정말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여기 경상도에 우리나라 두 번째로 초등학교가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전, 아니, 광주, 전라랑 대전, 세종, 충청이랑 이제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광주, 전라가 좀 더 많다고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이고요. 자, 이렇게 그림 그래프는요, 우리가 한눈에 딱 보면은 어디가 많고 어디가 좀 적은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래프를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계속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수학 익힘책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풀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영상을 정지하고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익힘책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수학 익힘책 61쪽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1번. 자, 문제 1번. 자, 큰 사과는 몇 킬로그램을 나타내는가요? 네, 큰 사과는 이제 100kg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마을은 라네요. 그렇죠, 여러분? 라 마을이 가장 사과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3, 4번. 방학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조사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먼저 여행 보니까 몇 명인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명이네요. 그 다음에 운동, 축구공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그 다음에 휴식은 4명. 그럼 독서는 하나, 둘, 셋. 영암 3명. 자, 그러면 다 더해보니까 20명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백분율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백분율은 여행을 가고 싶은 학생의 비율. 자, 한마디로 전체 20명 중에 여행 가고 싶은 7명을 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20으로 나누기를 하면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럼 7 곱하기 5는 3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수학 익힘책 62쪽입니다.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네요. 이러면 환경에 좋지 않겠죠, 여러분? 환경 파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산화탄소, 큰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10톤, 작은 그림은 1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톤입니다. 그러면은, 12톤은요, 10톤이 1개, 그 다음에 1톤이 2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큰 그림이 하나, 작은 그림이 2개가 들어가겠죠. 미국은, 죄송합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이 있었네요. 네. 여러분, 미국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톤이 1개, 그 다음에 1톤은 5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큰 그림이 1개, 작은 그림이 5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여러분, 2번. 우리가 준비물을 가지고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요, 12톤이니까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작은 거 2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붙이는 거 쉬우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먼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림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톤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15톤. 그리고 영국은 1인당 6톤. 그리고 칠레는 5톤.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1톤짜리를 이렇게 좀 나열해서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익힘책 63쪽입니다. 권역별 사과 생산량을 다룬 신문 기사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신문 기사를 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해 전국에서 사과가 약 54만 5천 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이 중에 70% 이상이 39만 3천 톤이 대구, 부산, 울산, 경상, 한마디로 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70% 이상이 생산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 권역에서 9만 6천 톤, 그리고 광주, 전라 권역에서는 4만 8천 톤, 그리고 강원도 권역에서는 6천 톤,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 권역에서는 2천 톤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보다 겨울 날씨가 따뜻해진 덕분에 강원 권역에서도 사과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강원도에서는 사과를 생산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비록 지난해에는 강원 권역에서 전국 사과 생산량의 1% 수준인 6천 톤이 생산되었지만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기온이 3도 오르는 2040년쯤에는 강원 권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구 온난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온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천천히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늦추기 위해서는 대기 중에 온실 효과를 이렇게 일으키는 온실 기체들, 예를 들어서 아까 배웠던 이산화탄소를 줄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량을 좀 줄이려면요. 우리가 뭐 수력, 조력, 태양에너지 같은 그런 대체 에너지, 그리고 뭔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를 이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좀 아끼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권역별 사과 생산량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써보세요. 네, 이렇게 글로 읽는 거랑 이렇게 그림 그래프로 보는 거랑 비교해 보니까 그림 그래프의 장점으로는 권역별로 어디가 사과 생산량이 어디가 많고 적은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하여 파악하기 쉽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한번 이 그림 그래프를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양이, 자, 사과 생산량 1위 권역을, 선생님, 1위 권역이요? 바로 대구,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경상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곳은요, 2위 권역으로는 대전, 세종, 뭐 충청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 보니까 2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강원도는 6천이에요. 한마디로 강원도의 그 생산량이 서울, 인천, 경기에 비해서 3배나 더 많다는 거,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 강원의 생산량이 서울,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경기보다 3배 많다. 자, 이렇게 그림 그래프를 보고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